시민들의 애환이 담긴 이곳 자갈치 시장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대장정을 출발합니다. 이 말씀들이 다 정말 애국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부터 국토대장정 형식의 전국 민생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20여일 정도 걸리는 이번 장외 투쟁이 황교안 대표의 당 내외 영향력을 키우고 민심을 모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애환이 담긴 이곳 자갈치 시장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대장정을 출발합니다. 집권 여당과 이 정권이 제대로 응한 일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민생 대장정에 덧붙여서 민생 투쟁 대장정을 시작한 겁니다. 자, 저렇게 환호 속에서 국토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즉 부산의 상징인 자갈치 시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차, 오늘 자갈치 시장이 쉬는 날이었다고요. 자갈치 시장 같은 경우는 정기 휴무일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의 민생 행보 좀 오늘 아침쯤에 최종 일정이 정리되는 과정에서요. 네. 당직자들에게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전화를 한번 물어봤어요. 네. 진짜로 이걸 몰랐느냐. 네. 황교안 대표가 시장 가기 전에는 알았다고 해요. 휴무라는 걸. 네. 그러나 자갈치 시장이 가지는 부산 또 PK 지역의 상징성이 있고요. 네. 저곳에 가보시게 되면 저도 고향이 저 동네라서 잘 알고 있는데 네. 시장이 문을 닫는 날에도 주변의 상권이나 시민들의 발걸음은 꽤 있는 편입니다. 네. 따라서 보시면 현장에 소규모 행보이지만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고요. 네. 무엇보다 저 자갈치 시장에서의 행보가 끝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택시 기사님들 만나셨고 또 다른 시장도 찾고 또 임대 아파트 가서 부녀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네. 이런 식의 민생 행보의 출발점으로서 자갈치 시장이 가지는 상징성에 보다 주목을 했다. 네. 이런 해석을 제가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아니 저는 자갈시장 쉬는 것도 모르고 갔습니까? 물어봤는데 해석을 너무 좋게 해주셨으니까 그래 참모가 이거는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희찬 평론가님 너무 동네라고 너무 좋게만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 자갈치 시장을 가야 되고 네. 또 요즘에 하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상인들을 만나야 돼요. 이거는 당직자들이나 황교안 대표 쪽에서 너무나 조금 잘 못 봤다.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대표 일정은 보통 3, 4일 전에 확정이 되고요. 네. 전날 밤에 기자들에게 최종 일정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온 것은 오전 10시 부산 자갈치 시장 정문 앞 이렇게 바뀌어 있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황교안 대표가요. 기자회견 후에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 소통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국당 뭉쳐야 산다라면서 눈시울까지 붉혔네요. 지금 저 5월인데 그 갈치 축제 안 합니까? 멸치 축제 안 합니까? 됐어요? 그러면 뭐하러 기자회 가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정말 애국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황교안 대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바뀐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눈물이 되게 난다라고 하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네요. 뭐 정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연기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고들 하죠. 스타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게 뭐 대중과 공감하는 자리에서 나온다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앞서 장희찬 평론가님은 좋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뭐 좀 보는 입장에서는 아쉬워 보이는 거는, 아니 그래도 시장 상인들이 안 계신 자리에 가서 지금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려버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저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벌써 제가 이제 잠깐 SNS를 보면 저 자리가 문 닫은 자리였다는 게 벌써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들도 주변이 횡했던 모습도 사진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체가 예전과 달리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따로 없고, 사진이 앞에서 어떤 카메라, 방송 카메라 이런 뒷자리에 또 요즘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걸 앞으로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황교안이라는 정치 신인이 이제 여태까지 대중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많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인데, 다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본인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여지지 않는 모습 또 하나 있습니다. 저렇게 환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의 첫 민생 투어 자리에 시민단체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자, 현장의 모습인데, 장희찬 평론가님, 저건 왜 저런 항의가 이어졌던 거죠? 어떤 분들이 나온 건가요? 덕포시장을 방문했을 때인데요. 황교안 대표 측 기자회견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를 반대하는, 황교안 대표의 방문과 한국당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먼저 몰려있던 한국당 관계자들이나 황 대표 지지자들과 마찰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저런 모습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 광주 가서 물세례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민생 행보가 사실 영남에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물세례를 받고 저렇게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국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또 광주로 또 반대하는 분들 계신 곳들 당직자들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저분들 몰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모습 보일 때 이 민생 행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여 투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예전에 아마 보시면 안철수 전 대표도 민생 행보를 했었고, 그렇죠. 가방 메고 운동화 신고. 가방 메고 뭐 돌아다니고. 운동화 신고 전국을 돌았었고,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로 저 탄광에까지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돌았어요. 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인의 민생 행보는 뭐 일견 국민들과 호흡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걸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 정치인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똑같은 민생에 들으려면 하나도 다 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정치인은 저 한 단계 앞서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황교안 대표의 역할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정책화시킬 것인가, 네.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을 내놔야죠, 답을. 자, 이렇게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임기를 종료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마지막 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로 돌아와라.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임기를 마치고 싶었습니다만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민생이 어떻게 되든 계산만 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 그만 되어야 합니다. 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국토대장정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름이 갔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국회를 멈춰놓고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가며 국토대장정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도부 일부의 대권 욕심에 제1야당의 역할을 망각하고. 자, 홍영표 원내대표 임기 1년을 평가하자면 유연하게 전국의 숨통을 트이게 해줬던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는 이 전국 정상화를 해야 될 과제를 남긴 건 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역대 원내, 옛날에는 총무라고 그랬거든요. 네. 원내 총무 시절부터 쭉 이제 원내 대표들을 봐왔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원내 대표들 임기가 1년입니다. 네. 근데 보면 점점 어떤 면에서 정치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느낌들을 많이 가져요. 근데 왜냐하면 원내 대표들이 오히려 사실 문제를 더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렇게 이제 아침 그 회의 때 오프닝을 할 때 발언하는 거 보면 상대당을 자극하고 네.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원내대표는요, 협상하라고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각 당들의 의견들을 조율해서 만나서 그렇죠. 얘기를 잘 통하게 해라라는 사람이죠.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네. 바로 원내대표 자리입니다. 상대방 비방하고 있는 자리가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투사로 지금 거들려고 그러니까 있는 이 건 잘못된 거예요. 원내대표들이 저래버리면 사실은 국회가 누가 대화를 합니까? 네. 그건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맡겨두고 원내대표는 최소한 말을 줄이고 물밑 뭔가 작업. 물밑 작업을 해서 네. 물건을 만들어내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원내대표들이 자신의 정책 위상을 한껏 올리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아하.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내일 뽑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자꾸 전국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자꾸 원내대표가 자신의 어떤 정적인 이 상승을 위해서 자꾸 원내대표 자리를 네. 이용하기 때문에 타협이 없는 것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도대체 뭐 하는 자리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만 그러니까 원래는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협상하고 특히 조율하고. 야당을 설득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여당 원내대표의 책무입니다.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사실상 오늘까지입니다. 네. 내일 새로운 원내대표 뽑히는데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알아보니까 세 분 후보자들이 다 걱정을 해요.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마지막 날까지 민생 어찌됐든 계산만 하고 있다. 비판하고요. 고소고발 취하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후임자는 풀어야 돼요. 아하. 후임자가 돌파구를 열어주고 명분을 열어줘야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